로직을 찾아서 로직을 위한 매출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저는 오래 못 간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라는 게 고정비가 계속 투입이 되겠죠. 근데 그 한순간에 안드로메다 가버리면 이미 들어간 고정비에 대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힘들어서 엎어지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필승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엄상필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피로커머스라는 도매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고 유튜브는 엄필승 채널이라는 채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언필승 채널이 네. 거기서 주로 다루는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인가요? 저희는 애초에 사실 대량 등록 위탁 판매에 대한 좀 제가 시작하기 전만 해도 인식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걸 통해서 지금 도매 사이트까지 사업을 연계를 해서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 이거를 잘만 활용을 하면 사업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제 마인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좀 약해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의도로 그거를 좀 환기시키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는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조금 좋아서 지금까지 좀 이어오게 됐고요. 네. 주 컨텐츠는 대량 등록 위탁 판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위탁 판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온라인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다루고 싶어 하고요. 아직까지는 출연자가 많이 없어서 저 혼자 이 컨텐츠를 찍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어서 머뭇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사업을 좀 위로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사실 저는 브랜딩도 최근에 이제 시작을 했고 피로커머스라는 도매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지만 사실 주는 피로커머스죠.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 재고를 보유한 게 지금 종류로 한 1,500가지 정도 되고 계획 단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사실 그걸 자체 재고로 보유하고 운영하기는 고정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로 제일 많은 돈이 투자가 됐으니까 그게 거의 주업이고요. 이제 이 도매 사이트를 조금 더 키워서 이 온라인 유통의 통합적인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게 제 사업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도 가입하겠습니다. 예, 빨리 안 하셨습니까? 아직? 대가리 박아. 브랜딩을 준비하시는 거는 어떤 카테고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식품 쪽입니다. 식품이요? 식품인데 이제 분말 차 마시는 거, 먹는 거, 약간 이런 부류인데 밀키트 쪽은 아니고요. 뭐 마진이 나쁘진 않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 원가 대비해서 마진율로 치면 한 3배에서 4배, 4배에서 5배 될 때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제품 OEM 시장을 이제 나중에 혹시나 뛰어 들어가게 되면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뭐 바이럴을 해야 되고 블로그는 어떤 키워드로 잡아야 되고 다 이제 이론적으로 아는데 이런 걸 하나의 내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녹아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이 저 혼자로는 역부족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직원들이 이제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뭐 이거 하다가 도매 사이트 일을 뭐 하고는 있지만 둘 다 지금 못 잡고 있는 그림이라서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과도기네요. 네, 그렇죠. 대표님께서 다루시는 내용이 보통 대량이랑 위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일 고민 많이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대량 등록을 해서 좀 뭔가 편하게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편하게 갈 거냐, 아니면 뭐 위탁으로 해서 내가 직접 한번 이렇게 뛰어들어서 한번 판매를 해볼 거냐, 요 고민 많이 하시는데 요거 대량 등록이랑 위탁 판매랑 이제 뭐 차이점? 이게 지금 결국은 저희도 대량 등록 위탁 판매가 한 개의 키워드거든요. 위탁 판매인데 방법이 이제 대량 등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사실 이게 좀 메커니즘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대량 등록만 해도 사실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나왔고 그걸 쓰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매출이 나왔고 조금 진짜 편한 게 이제 컨셉인 사업의 구조였는데 이제 조금 바뀌었죠. 하는 사람도 많고 이제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자들도 많고 이 동종업계에 너무 많이 플랫폼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자동화로는 경쟁력이 없고 사실 자동화를 해서 순간적으로 매출을 편하게 뭐 벌 일도 없지만 많이 벌었다 치더라도 그게 스팟으로 튀는 거지 내가 1년, 2년이 지났을 때 남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등록만 대량으로 하라는 거예요.
등록만 많은 상품에 대한 씨앗을 뿌려놓고 거기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가공을 해서,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내가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제품을 전부 다 5,000개, 6,000개, 뭐 10,000개를 다 테스트 해볼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그쵸. 너무 로스가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일단 상품명 가공을 해서 원본 상품 그대로 올리면 경쟁력이 없겠죠. 그렇죠. 다 묶이니까. 싼 거 말고 뭐 신규 제품으로, 신상품으로 얻는 점수 말고는 사실 주문이 들어올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또 주문이 들어와도 얻어지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내가 의도가 없잖아요. 애초에 올릴 때부터. 그러면 간단하게 상품명 가공만 해서 5,000개, 6,000개 정도에 대한 상품을 등록만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오는 피드백을 가지고 이제 다시 대표님이 지금 하는 방법처럼 한 개 상품을 위탁 판매할 때도 정말 공을 들이잖아요. 그것도 그 정도의 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문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왜 들어왔고 이거를 좀 더 잘 들어오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디벨롭을 하는 과정을 제품마다 조금씩 녹아내는 거죠. 아, 그러면은 대량 등록으로 우선은 제품을 올리되 네. 거기서 이제 뭔가 반응이 오르는 제품을 그렇죠. 조금 디벨롭을 더 하는 거죠. 가공을 그렇죠. 딥하게. 아하. 근데 왜냐하면 이것도 사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한 개만 위탁을 하시는 분들은 애초부터 막 모든 것들을 다 녹아내고 올리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정도를 전부 다 이 대량 등록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 그 정도의 작업의 수고를 하시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사업은 약간 효율이 밑바탕이 가장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기 그쵸.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건드리면 계속적으로 디벨롭을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매출이 안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 시스템적인 얘기긴 한데 이제 그런 요즘에 사람들이 로직 네이버 네. 로직 변경에 네. 대해서 엄청 말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로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직을 바뀌는 거는 누굴 탓할 수 있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네이버 측에서는 그 수많은 셀러가 있고 한 셀러가 독점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되게 공정성 있는 그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셀러 입장에서는 내 이 주 수입처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안드로메다 가버리면 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 자괴감이 들겠죠, 사실. 네. 근데 사실 그거 이전에 사업을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셀러들한테 교육을 할 때 맨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로직을 찾아서 로직을 위한 매출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저는 오래 못 간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라는 게 고정비가 계속 투입이 되겠죠. 근데 그 한순간에 안드로메다 가버리면 이미 들어간 고정비에 대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엎어지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데이터를 되게 좀 합리적으로 쌓아야 돼요. 예를 들면 꼭 대량 등록이 아니더라도 내가 시즌별로 잘 나가는 제품군이 있을 거고, 그냥 베이스로 꾸준하게 잘 나가는 제품군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특정 포션은 로직을 지금 뜨고 있는 로직을 활용해서 나오는 매출이 있을 거고, 이 매출에 대한 기획을 좀 분배해서 하셔야 돼요. 내 매출이 발생되는 게 네이버 로직 때문에 다 나온다, 네이버에 몰빵이 돼 있다 라고 하면 이거 엎어지면 한순간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온라인은 굳이 그렇게 힘이 들겠지만 굳이 거기에 포커싱을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같으면 내가 수영 강사하면서 카페집도 차리고 뭐 이거 할 수는 없잖아요. 공간적 제약도 있고 그쵸.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온라인은 사실 내가 5,000개라는 마켓마다 5,000개라는 상품을 등록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중에 일정 부분은 거의 베이스, 매출의 변동이 없는 좋은 베이스 제품을 다져 나가고, 그 중간에 또 비는 공간은 1월 달에 잘 나가는 거, 2월 달에 잘 나가는 거, 3월 달에 잘 나가는 거, 이 시즌별 제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재미 보는 걸 시기에 맞춰서 올리고, 남은 포션은 이제 로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분배를 하면 버틸 수 있는 어떤 사업의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 버틴다라는 말이 사실 그냥 그 존버로 버티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제품이 날아갔을 때 네. 그거를 좀 뭐랄까 거기서 버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좀 온라인에 대한 셀러를 하시면 되게 큰 착각을 하시는 게, 뭔가 나는 좀 다른 업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대단한 셀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이게 사업을 해보시면 이게 근본은 유통이거든요. 위탁 판매는 유통이에요, 유통. 맞습니다. 근데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내가 로직을 해서 1등을 꼽고 뭐
뭐 스마트 스토어 뭐 프리미엄을 달고 이런 거보다도 내 자금의 흐름이 조금 안정화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1년 했는데 1억을 벌었어. 근데 내 제품이 안드로메다로 가버렸어요. 예. 그럼 그 1억이란 돈을 계속 굴려야지 유통의 큰 흐름에 맞는 건데 그렇죠. 뭐 갑자기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면 그 중간에 묶여있던 돈이 다 이제 정산돼서 들어오겠죠. 그럼 돈은 번 것 같지만 이 돈을 다시 투입해서 다시 그만큼 잘 굴러가게끔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어느 정도 굴러갈 수 있게끔 하는 그 구조를 먼저 다져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좀 위탁 판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순이 어떻게 되냐면 정답은 아닙니다.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데 이제 뭐 대량 등록해서 한 2천, 3천 정도의 베이스, 무너지지 않는 베이스 매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또 살 붙여서 시즌 제품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그러다 보면 고정비가 늘어나고 직원의 인건비를 고용할 수 있는 캐파가 커지겠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내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좀 많으니까 뭐 대표님 말했듯이 뭐 특정 공급처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브랜딩을 한다든지 그때 또 기획을 해서 또 사업의 군을 늘려가는 게 맞죠. 근데 대부분 이게 안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부채처럼 펼치기만 펼치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아, 저 이거 공감할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쌓여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만 펼치니까. 가니까 결국에는 올라가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이렇게만 가니까. 그래서 이 펼친 것 중에 한 개가 성공한 거 성공 사례처럼 막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10년, 20년 어차피 우리 평생 지금 돈 벌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근본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좀 더디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1년이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은 1년쯤 됐을 때부터 매출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 할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벌써 1년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셀러분들이 너무 결과도 막 단기간에 너무 그렇죠. 막 말도 안 뭐 한 달, 두 달 만에 뭐 안 돼요. 뭐 답답해요. 근데 저도 대표님도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대표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팬심이 생길 거고 대표님의 정보를 되게 좋게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분들이 많았고 네. 지금도 조금씩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대부분 급하게 뭔가 좋은 막 이제 드라마를 좀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는 노력은 안 하지만 이렇게 트라이를 했으니까 내 인생이 굉장히 큰 도전이고 그러니까 나는 한 3달 만에 나는 원래 또 좀 뛰어난 어떤 눈치 같은 게 있으니까 2달 만에 매출이나 드라마틱하게 부업으로 100만 원, 200만 원 뿅 하고 나온다. 아, 말도 안 돼요. 그런 거 세상에 없습니다. 그거 있으면 저도 그거 지금 하고 있죠. 저도 그죠? 그렇죠. 지금 이거 찍으면서도 직원들 시켜가지고 하고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 버는 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진짜.